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슈보다는 떻게 보면 잭도시와 비트코인에 대한 관계, 그리고 왜 잭도시가 비트코인을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숨은 의도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스퀘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잭도시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트위터도 있겠죠.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잭도시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자산가도 상당히 높은 자산가에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평가의 액추이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최고 경영자이자 그리고 MIT 기술평가 전문지인 최고 발명가 35인 중에 한 명으로도 선정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출생은 76년생이고 미국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출생입니다. 키도 180에 국적은 미국이죠. 네. 그리고 또 간략하게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주로 CEO로 되어져 있는 쪽은 트위터와 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트위터 쪽을 또 보게 되면 여기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그만큼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입 일자는 트위터 생성 날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십은 뭐 기타 잭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해당 트위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관계자 외에 또 해당에 있는 또 여러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팔로우를 하지 않았나 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뭐 스퀘어 이야기를 좀 하고 본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략하게 트위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트위터를 좀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설립된 팟캐스트의 서비스 업체인 오데오인데요. 오데오가 초기 시장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애플이 팟캐스트 분야에 들어오면서 내리막길로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공원 어린이와 미끄럼틀에 앉아 멕시코 음식을 먹다가 소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름을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지터, 플리터, 트위터, 스키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스톤이라는 분이 트위터를 고집을 해서 지금의 트위터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트위터는 2006년 7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인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어떻게 왔냐? SNS들이 상당히 이때 포화 조짐이 있었고 이때도 어느 정도 SNS들이 약간씩 변화를 주었는데 트위터는 변화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2010년도 때 사용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140자에 제한된 리트윗으로 인해 자극적이거나 자기와 시적인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을 해서 공격하기 좋은 구도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다른 SNS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보면서 약간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리고 괜찮은 SNS가 좀 커 보이는 거를 좀 보고 약간의 인수를 하거나 뭐 그런 액션을 좀 취해 주기도 했어야 했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트위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010년도 후반대 이후부터는 좀 입장이 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힘든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했고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신 분이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트위터를 본인에 대한 생각을
트위터로 녹여내면서 기자들은 거의 누워서 어떻게 보면 해당 정보를 쉽게 전달을 받는, 그래서 해당 질병이 지금 유행이라도 지금 트럼프의 트위터만 보면 내가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해당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파급력 홍보 효과를 제대로 맡기도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트위터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쓴소리를 트럼프가 해줌으로써 그것도 또 병도 얻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효과로 인해서 트위터가 다시 인기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시장이 상당히 좋아졌고 본인의 사업적인 부분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트위터 자체가 이제 또 이거에 따른 인기를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기반 부분에 대한 팬덤층을 또 확보하고자 해서 비트코인 쪽 유저층도 좀 땡겨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효과에 대한 보이지 않게 좀 약간의 연결 조건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따른 또 일부 노출 부분에 대한 측면도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트위터가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코인 시장 쪽에도 일부 영향을 주긴 했어요. 트럼프가. 왜냐면 트위터가 다시 제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트래픽이 올라오면서 노출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노출을 많이 해주고 기존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있기도 했습니다. 잭도시 대표의 비트코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트위터를 통해 새로 추가된 비트코인 이모티콘을이라고 이제 컨소시엄에 태그를 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많이 비트코인에 대한 팬덤을 챙겨주고 있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생각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도 3월 달에도 비트코인 향후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한다. 이때 엄청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당장은 효과적인 통화가 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퀘어 앱을 큰 성공으로 거두었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시작을 해서 더 비트코인에 대한 힘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조금 더 양지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약간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서 같이 상생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사업적인 기질만 또 보여주면은 또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또 파격적인 효과를 또 보여주기도 했죠. 2020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잭도시가 이끄는 스퀘어가 58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줬습니다. 뭐 개수로 따지면은 4,700공국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요. 이때도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나와서 암호화폐는 개인적인 경제권, 자유권을 부여하는 도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공시가 뜬 시점이 10월 8일 기준인데요. 비트코인 10월 8일자 기준으로 한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자, 어느 정도냐? 1200만원 초반대에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1240만원 가격이죠. 그러니까 재무책임자도 아주 싼 가격대에 매집을 했다. 또 4700개를 매집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장의 마켓의 스타트를 끊어줬던 측면도 애매한 횡보 구간에 어떻게 보면 잭도시가 우리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기도 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힘을 받으면서 여기서 받쳐줬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또 중간에 한 1500 언저리 부근에서 또 마이크로
퍼센티지가 거의 몇 천억 원을 또 박아줌으로써 또 이 자리의 평단이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서 또 많이 사줬고 신탁사나 펀드사들이 또 대규모 들어오면서 또 그만큼 또 많은 약세를 보여줄 때마다 그걸 계속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단이 생각보다 두꺼운 평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CF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돈을 태웠던 부분보다 본인의 주력 사업 모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500억을 태운다고 해도 나한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스퀘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스퀘어의 비즈니스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국내에서 이제 알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POS 기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일명 포스 기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무인용 포스 기기는 상당히 비쌉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1,500 중후반 가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 대당. 예, 무인 자동화 요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건요. 뭐 비싼 건 2천만 원대짜리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휴대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라고 해서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혁신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결제 리더기 시스템 개발에 하면서 요거를 달아서 한 방에 촥 끊는 걸로 끝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가 많이 있었던 소상공인들하고 상생적 제휴를 또 통해 가지고 그 부채를 일부 감안해주고 대출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송금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 진출을 페이팔과 같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페이팔과 사업 모델이 일부 비슷한 점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로 존버를 해주고 같은 공정 부분으로 인해서 얘네가 죽어버리면 우리도 그만큼에 대한 수수료 텍스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원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해 초 은행 라이센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편 선고 서비스만 했던 게 이제 뱅킹 업무 그리고 대출 그리고 기타 금융 서비스까지도 하고 싶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주력 모델은 소상공인 타켓으로 포스와 결제 대출 그리고 개인 타켓의 성금 결제 주식거래 금융 서비스를 앞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핀테크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배당은 주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편 5년 평균 성장률이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약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약점 보기 전에 일단 이 부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던 것 중에 왜 비트코인을 많이 품으려고 했었을까요? 이 비트코인 쪽에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캐시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바일에 어떻게 보면 그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그 설치하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유저가 한테 이렇게 떡밥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이 정도만큼 노력을 해줬다. 그러니까 팬덤층을 이렇게 쫙 끌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나의 구독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 위치 기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다 빼가니까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요새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데이터베이스 소득 정보를 간략하게 대출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게끔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또는 투자할 때 필요하면은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편 성금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 코인 시장이 매우 핫해지면은 오히려 그거에 따른 대출 서비스로 에버리지 효과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퀘어는 이 구독자에 있는 애들을 그 팬덤을 내가 흡수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건 재무제표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난 6개월간 지난 3개월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봐보세요. 자 보게 되면 증가율 추이가 나머지 거는 되게 재밌는데 봐보십시오. 비트코인 500%, 597%, 516%, 519%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개월, 6개월 매출 이익률이 기껏 2%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 매출 비중은 45% 차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 베이스와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매출 뻥튀기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잘 되고 그 유저 수를 내가 다 포용해서 가져가니까 그 포용했던 거에 대한 매출이 아주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잭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꺾일 때 이 매출도 안 나오겠죠. 네, 이 매출 안 나옵니다. 100%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퀘어도 이제 비트코인을 샀던 시점에 대한 차익분으로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 매출이 넘사로 나왔던 거는 해당 팬덤을 수용을 했다.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 팔로워십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는 사람도 한두 번 보면 잭도시 왜 비트코인 표시해놨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성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잭도시는 비트코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핀테크 외적으로 해외 송금 플러스 금융상품에 있는 측면에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팬덤층을 이미 흡수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구독자층을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매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또 시장이 위축이 될 때 또 이 스퀘어도 휘청휘청 거리겠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한 이유가 본인이 판단이 상당히 그래도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지 내가 더 많이 주주들한테 이쁨을 받을 수가 있고 잭도시도 이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좋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부분은 우리와 공존하고 앞으로 좋은 이야기밖에 못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스퀘어를 사용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페이팔과 스퀘어를 누가 많이 써주냐?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 그래. 뭐 해외 송금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미국인 자체에서도 뭐 저처럼 해외 출장자이신 분들이나 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측면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많이 해주고 있다. 또는 미국인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는 그 유저층에 나오는 빅데이터를 내가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외적으로 핀테크 쪽에 나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야 팬덤이 우리 앱을 써줄 거니까, 우리 서비스를 써줄 거니까. 그리고 그런 코인을 일부 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지갑 서비스 테스팅을 해당의 개수로 좀 돌려가면서 하면서 안정권에 대한 그런 테스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정리, 말 그대로 이 핀테크 기업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더 규모가 큰 회사들이 똑같은 벤치마킹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많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 기존의 금융 성향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일부 비트코인을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좀 보여진다. 왜? 그 팬덤 때문에. 그거를 잊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